웃네? 베네지트. 서양인들이 좋아서 콧대 높은 애를 낳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굳이 저렇게 임신을 해갖고 왔나? 악플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었으면 물론 똑같이 골랐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친구는 백인이잖아요. 기증자가 네. 백인이잖아요. 네. 그 인종을 딱히 고르신 건 아니죠? 고를 수가 없어요. 고르려면은 고를 수 있는데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덜 튀는 애를 낳고 싶었으니까 저도 아시안으로 한번 이렇게 정렬을 해본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별로 없어요. 제롬이 기저귀 바꾸면 시원하지. 조금이요? 이제 이렇게 조그만 아이는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겠어요. 커피 거의 안 마셨는데 지금 젖 먹이면서 왜냐면 아이가 좀 크게 태어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3.89로 태어났어요.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우선 없으니까 네. 누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로빈이 때는 사실 솔직히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혼자만 건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롬이 임신했을 때는 로빈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 보통은 TV 영상이나 기사에서는 자발적 비혼모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단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중립적인 단어인 것 같거든요. 혼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만을 중립적으로 얘기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그 외국에서 초이스맘이라고 하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체크하는데 미혼, 기혼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수많은 돌싱들이 돌싱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런 체크란이 있으면 미혼에다가 체크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크게 거부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현재의 제도가 반영하는 게 그것뿐이기는 한데 조금 더 사회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서면은 또 그런 것들도 변화가 있겠죠. 이제 체재비, 그다음에 뭐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이제 2천만 원 정도? 아이 한 명당 2천만 원, 3천만 원? 두 당으로 치면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첫째는 인공수정으로 했으니까 비용이 좀 더 저렴했고, 둘째가 시험관으로 했고 횟수도 많아서 비용이 조금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 번 인공수정 2번 만에 됐는데 총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든 것 같고요. 덴마크에서 사용한 비용만 해서 덴마크를 가기 위한 여정과 그것만 그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는데 한 3천만 원, 2-3천만 원 정도. 둘째는 시험관으로 진행한 이유가 또 있어요? 첫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싶어서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시험관을 결정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아졌고. 근데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시험관하고 뭐라고요? 인공수정.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남자뿐만 아니고 그냥 잘 몰라요.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각 내로 주입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궁각 내 정자 주입 이렇게 아예 말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시험관은 체외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도 따로 뽑고 정자도 따로 뽑아서 체외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수정이 된 배아를 다시 자궁각 내로 집어넣어주는 게 시험관. 그러니까는 인공수정은 자연 임신을 하는 그 남편이 하는 역할을 산부인과 의사가 해주는 거죠. 난임 전문의가. 시험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하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성공률은 그러니까 인공수정은 자연 임신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6번에서 7번 정도 하면은 임신을 한 번 성공할 수 있다 정도인데, 시험관은 한 3번 정도? 국내에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안 하시고 덴마크로 가셔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어요? 국내에서 불가능해요. 비혼 상태에서. 그게 무슨 말이죠? 결혼을 안 하면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어요. 시험관도요? 그러니까 정자가 기증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인공생식수를 할 수 없어요.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저도 그 이유까지를 연구하지는 않았고,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것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계기 중에서 한 가지는 그 황우석 사태. 그때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윤리적인 문제가 한번 대두가 됐었고,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무법, 이거랑 관련된 규정이 없고요. 예, 법으로는. 그 다음에 윤리 지침, 산부인과 학회 윤리 지침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 것인데,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정서적으로 사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 아닐까요? 예. 우리나라 같이 이런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야만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생명윤리법의 어떤 사건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정자를 기증받는 게 불가능해요. 비혼 상태에서. 근데 전에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혼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좀 넘어섰고, 그러면 인공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인공적인 만남의 과정들은 너무 귀찮고 힘들고 나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나는 연애는 하지 않아,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 나는 이것과 맞지 않아, 이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게 된 거죠. 네. 노산 경계 시점에 있을 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데드라인에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보통 사람은 잘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길이 이렇게 정자 기증을 받는 것보다. 이게 왜 너는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않았어? 이 질문을 받는 게 물론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과연 필요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은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질문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궁금하니까. 근데 꼭 필요한 질문인가? 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무례한 사람들은 이제 왜? 막 왜? 왜? 무슨 일 때문에? 있었어? 그쵸. 최악의 인간이 최악의 질문을 했었던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 아들인데 아빠가 당연히 있어야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은 인터넷에서만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놓고 못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할 수 없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싶거든요. 맞아요. 방송국에서 가장 무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굳이 덴마크에서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왜 하필 거기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덴마크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기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잖아요. 한국말로는 기사가 없으니까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계 최대의 종자은행이 덴마크에 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부터 가능한 나라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사실 사유리 씨가 그 아이 출산한 거 이야기하기 전에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가능한 걸 알고 영국이랑 컨택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되네? 그래가지고 일본을 알아봤더니 일본 안 된대요. 안 네, 된대요? 일본은 외국인 안 된대요. 영국을 알아봤는데 이제 정자은행을 알아보니까 좀 풀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를 또 알아봤더니 덴마크는 말도 안 되게 풀이 넓은 거예요. 덴마크 정자은행을 이용해야겠구나. 정자를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가? 못 가져옴. 뭐 질소 탱크고 뭐고 그냥 반입이 안 됨. 그러면 일본으로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에서 나한테 시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도 못 찾잖아요. 일본도 안 됨. 뭐 항공료, 체류비, 그 다음에 이 배송료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배송료, 질소 탱크에 넣어가지고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따져보니까 덴마크가 제일 싸요. 세계 나라 중에서는. 그 풀이 넓다고 하니까 그럼 덴마크 사람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덴마크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덴마크 국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통비 명목이거든요. 그럼 결국 덴마크 국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증을 하겠죠.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선택을 해서 네. 나는 이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네. 있어요? 사진도 나오나요? 네, 어릴 때 사진이 다 나오거든요. 그 진짜 이렇게 말하면은 또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쇼핑몰처럼 되어 있어요. 정렬할 수 있어요. 키, 체중, 뭐 눈 색깔, 머리 색깔, 인종, 뭐 어떤 사이트는 전공 뭐 이런 걸로도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학력과 뭐 현재 직업과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것들 정렬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키랑 체중,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으로? 175 이상?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100kg 미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고 평균 신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좀 넓게 했고 머리나 눈 색깔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아시안을 해서 조금 덜 튀게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북유럽이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제 그거는 빼놓고 사실은 그 정도만 저는 정렬 기준을 해놓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가수 누구를 닮았고 뭐 영화배우 누구를 닮았고 각진 턱에 뭐 머리는 무슨 색깔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을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더니 나중에는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친근하게 dak수를 하면서 왔어 이런 식의 줄글들이 써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거를 읽었어요. 하단에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 사람은 네,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고 친구들도 많고 밝고 건강한 아이 같은 거예요. 네. 제로미도 그런 로빈이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빈이를 한번 낳고 나니까 이 아이의 무엇도 바꾸고 싶지 않아서 네. 사실은 둘째를 계획을 했을 때 다른 정자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얘 정자가 없는 줄 알고. 근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 나라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이복 형제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자은행이 또 게다가 매우 활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적으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이 정자를 가지고 어떤 여자가 출산에 성공을 했다는 리포트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줘요. 너 혹시 둘째 가질 거야? 셋째 가질 거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정자 줄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둘째를 준비하는 시점에. 그러면 너네 재고가 몇 개 있어? 그러면 나한테 일단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를 해놓은 거죠. 덴마크에 가서 했는데 그 딱 시술만 하고 다행히 한국에서 그 시험관을 난자 채취를 하거나 하려면은 여러 가지 약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해도 된다. 덴마크 클리닉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한국에서 처방받아가지고 맞고 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쇼핑몰처럼 이렇게 네. 돼 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선뜻 고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은 정말 한 1, 2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1년 진짜 고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시점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했죠. 막 저도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 나도 이왕이면 의사에다가 아니면은 좀 교수님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은 이공계면 좋겠어. 그냥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고 근데 뭐 예체능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체육을 못하면 왕따를 당하니까 체육도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냥 내가 이 시점에 나는 기증을 받을 거야 하는 시점에 그냥 괜찮은 정답. 그러면 많이 고르시지는? 네, 많이 고르지 않았어요. 아이를 그렇게 해서 완벽한 내가 마음에 드는 정자를 구했다고 해서 완벽한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는 날 열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 좋은 애로 하면 되겠다. 나처럼 예민하지 않고. 네. 한국에서 산부인과를 가면 무조건 보호자를 찾잖아요. 약간. 맞아요. 로빈이 때는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아서 무조건 찾았어요. 애를 낳을 때. 그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사인해 주셨고 제로미 때는 방송이 좀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아시고 내가 의사인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앉아주시던데요. 네. 기증자를 네. 고를 때 가장 염두에 두신 게 있어요? 뭐 제일 먼저 소팅한 거는 키와 체중이긴 했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조금 친구들도 잘 사귀고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목구비도 이목구비지만 형아랑 너무 닮았다. 네, 똑같이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웃네? 베네지트. 그리고 쌍꺼풀이 벌써 있는 게 진짜 진하다. 컬러로 돼 있는 거는
슬슬 보기 시작하는 시점 정도? 서양인들이 좋아서 콧대 높은 애를 낳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굳이 저렇게 임신을 해갖고 왔나? 악플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었으면 물론 똑같이 골랐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친구는 백인이잖아요. 기증자가 네. 백인이잖아요. 네. 그 인종을 딱히 고르신 건 아니죠. 고를 수가 없어요. 고르려면은 고를 수 있는데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덜 튀는 애를 낳고 싶었으니까 저도 아시안으로 한번 이렇게 정렬을 해본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별로 없어요. 그 선생님도 내 아이 이런 욕심도 있으셨을까요? 솔직히 그랬던 것도 같아요. 네. 제가 여기 나오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이를 많이 낳아라. 출산율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행복의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여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못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제한이 풀어져서 할 수 있게 되면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뭐 사회적으로 뭐 정상적인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막 이런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회는 결국에는 사실은 정상의 어떤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